안녕하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의 힘, 플로우입니다. 독서가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독서 습관을 들이기란 참 어려운 일이죠. 저도 독서를 꾸준히 잘 해오다가 중간중간 페이스를 잃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까 독서 습관을 바로잡는 몇 가지 방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한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점 가기. 저는 바람 쐬러 나가거나 외식을 할 때 일부러 대형 서점 근처로 가요. 규칙적으로 서점을 찾는 습관을 들이면 진열대의 책들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사회 흐름이나 트렌드를 읽는 눈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또 일단 서점에 가게 되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는 독서 시간도 자연스럽게 확보가 되죠. 특히 서점 방문은 책 고르기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자들에게 더욱 권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서점도 물론 좋지만 직접 책장을 넘기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내 관심사와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점을 고를 때에도 몇 가지 기준을 정하면 좋은데요. 보통 들어서는 순간 자기랑 맞는 서점은 느낌이 와요. 저는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을 선호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잘 되어 있고 원하는 책은 검색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앉아서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책과 함께 하루를 보낸다 생각하고 쉼을 갖기에도 좋은 장소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긴 했지만 서점은 자주 방문할수록 책과 가까워지고 책이 더 좋아지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 TV나 핸드폰 보는 시간을 1시간 정도만 서점한테 양보해 보세요. 두 번째, 책을 고르는 기준 세우기. 책을 고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독서 초보자일수록 책은 잘 골라야 합니다. 독서가 재미있다는 것부터 느껴야 하거든요. 먼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키워드 위주의 책을 검색합니다. 몇 권의 책이 추려졌다면 오프라인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살펴보세요. 어떤 책이든 직접 본문을 확인하고 골라야 끝까지 읽을 힘이 생깁니다. 이때 꼭 읽으면 좋은 부분이 첫 번째는 표지 문구, 두 번째는 표지 날개의 저자 소개, 세 번째는 목차, 네 번째는 서문, 다섯 번째는 목차 가운데 흥미를 당기는 부분이나 앞부분의 일부입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책을 살펴볼 때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죠.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게요. 책 한 권당 낯선 내용이 몇 %일 때 독서 효과가 가장 높을까요? 바로 30에서 40%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읽을 때는 비슷한 내용이나 알고 있는 내용들이 겹칠 때가 종종 있죠. 이때 내가 몰랐던 부분이 전체 내용의 30-40% 정도 된다면 흥미도 지속되고 새로운 내용을 알아가는 재미도 붙게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읽어보면 좋은 부분이 바로 목차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책을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병행 독서를 해보세요. 병행 독서는 몇 권의 책을 동시에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나 카페, 직장 등 장소와 분위기에 맞춰서 여러 권의 책을 돌려가며 읽는 거죠. 차에서 읽는 책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읽는 책이 달라도 좋습니다. 잠언서처럼 끼고 읽는 책이 따로 있어도 좋고요. 산만하게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과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해진다면 이만한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도 없습니다. 딱딱한 책 사이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넣는 것도 좋아요. 무거운 텍스트와 가벼운 텍스트가 독서의 리듬을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꼭 읽어야 할 업무 관련 도서와 쉽고 흥미로운 책을 번갈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긴급 독서와 중요순위 독서를 함께 해나가야 할 때 바로 이 병행 독서가 좋겠죠? 특히 비슷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돌려가며 읽을 때는 병행 독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인데요.
맥락과 체계가 형성되면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기도 합니다. 병행 독서는 이처럼 독서의 내공을 길러주고 독서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넷째, 독서는 펜과 함께 합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시나요? 필사를 하시나요? 혹시 밑줄을 긋거나 책 귀퉁이를 접어 놓으신가요? 저는 위의 방법 모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모두는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우리 삶 속에 체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방법은 필사와 노트입니다. 메모와 필사는 텍스트 체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책은 사유의 보물창고입니다. 읽다 보면 지금 겪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내 삶에 강한 목표의식, 도전의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때 보다 강력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펜으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 그 책을 다시 펼쳤을 때 내가 남긴 흔적 속에서 사유를 이어갈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책이 주는 메시지를 재해석할 수 있는 시각도 생겨납니다. 책이 더러워지는 게 두려우시다고요?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책은 지저분해질수록 내 것이 됩니다. 한번 읽은 책을 또 다시 펼쳤을 때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은 깨끗한 새 책이 아닌 이전에 내가 밑줄 쳐 두었던 문장들과 여백에 메모했던 생각들로부터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언제나 펜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손맛 때문에라도 책을 계속해서 읽고 싶을 테니까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꾸준한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 2탄, 즉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도 자꾸 만나고 보다 보면 정이 들듯이 책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책을 가까이 두고 곱씹으면서 읽는 생활을 해나간다면 누구든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내 삶도 천천히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맞춰 변화되어 가는 거고요. 모두의 책 읽기가 즐거운 그날까지 플로우의 독서생활 채널은 계속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